라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종종 간과되지만 탐험을 감행하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더 유명한 이웃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을 선택하지만 라오스는 아직 발견되고 감상되기를 기다리는 원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모든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라오스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폭격을 받은 나라가 되었으며 그 상처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놀라운 장소의 주민들의 정신을 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곳에서 자연과 자신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곳을 상상해보세요. 라오스는 놀라운 풍경과 고요한 평온함의 나라입니다. 북쪽의 울창한 산지에서 남쪽의 비옥한 평야까지 나라의 모든 구석은 탐험할 새로운 경위를 제공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하며 내륙국인 라오스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 5개의 이웃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라오스를 이 지역의 중심적이고 전략적인 지점으로 만들며 이웃 나라들로부터의 문화적, 역사적 영향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약 23만 7천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라오스는 토지 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그 지리적 다양성은 인상적입니다. 지형은 주로 북쪽에서 산악지대가 우세하며 안남 산맥이 풍경을 지배합니다. 남쪽에서는 지형이 평평해지며 특히 쌀 농업에 이상적인 비옥한 평야가 펼쳐집니다. 라오스는 약 7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이 나라는 민족 다양성에서 풍부합니다. 여기에서는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로 라오족을 비롯해 몽족, 코무족, 타오족과 같은 소수 민족들이 있으며 각 민족은 그들만의 언어, 관습,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라오스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농촌 공동체에서 도시 중심지에 이르기까지 방문객들은 이 지역의 고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현실에 몰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민족의 존재는 나라의 독특한 인간적 풍요로움을 부여합니다. 라오스의 사람들과 문화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이 나라의 풍부하고 복잡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오스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강력한 왕국, 식민지 영향, 그리고 파괴적인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라오스의 역사는 14세기의 파 은금에 의해 설립된 란쌍 왕국, 즉 100만 마리 코끼리의 땅에서 시작됩니다. 이 왕국은 15세기와 16세기에 번영하며 문화적, 종교적 풍요로움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란쌍은 오늘날까지 라오스에서 지배적인 종교로 남아있는 테라바다 불교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란쌍의 번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8세기에는 왕국이 루앙프라방, 비엔티안, 참파삭이라는 3개의 작은 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지역을 약화시켜 특히 태국과 베트남 이웃 나라들로부터의 침략과 외부 영향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19세기에는 라오스가 프랑스 식민 통치 아래로 들어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식민 지배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변화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기반시설이 개선되었지만 경제적 착취와 외국 문화의 강요는 라오스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라오스의 역사는 베트남 전쟁 동안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라오스는 미국의 비밀 작전인 비밀 전쟁으로 인해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폭 본빙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톤의 폭탄이 이 나라에 투하되었으며 그중 많은 폭탄이 불발탄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주민들에게 끊임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물리적,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이는 현대 라오스 사회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전쟁 후인 1975년 공산주의 운동인 파테트 라오가 권력을 장악하여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새 정권 아래에서 라오스는 소련 블록과 정책을 일치시키며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는 점차적으로 외부 세계의 문을 열고 경제 개혁을 시행하며 지역 통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역사와 문화. 오늘날 라오스는 격동의 역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하며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회복력은 놀라며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그들의 능력은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오스의 현재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덜 개발된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 년 동안 상당한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오스 경제는 다양하며 주로 세 가지 주요 부문, 즉 농업, 광업, 수력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관광 부문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 농업은 라오스 경제의 중추로 인구의 약 70%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쌀은 주요 작물이며 대부분의 생산은 국내 소비를 위해 사용됩니다. 쌀 외에도 이 나라는 커피,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차, 열대 과일을 재배합니다. 자급자족 농업이 여전히 일반적이지만 생산성과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농업 생산을 현대화하고 상업화하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업 부문은 라오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구리, 금, 주석, 칼륨과 같은 방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폰과 푸캄과 같은 광산은 구리와 금 생산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며 이러한 광물의 수출은 경제에 필수적입니다. 라오스 정부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하면서도 광업이 지속 가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은 라오스 경제에서 가장 유망하고 역동적인 부문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강과 산악 지형을 가진 라오스는 수력 발전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남투니와 사야부리 댐과 같은 프로젝트는 국내 소비를 위한 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태국과 베트남과 같은 이웃 나라들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주요 사업의 예입니다. 전기 수출은 라오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되며 경제 개발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직 개발 중이지만 산업 및 서비스 부문은 라오스 경제에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 및 의류 제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낮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통신, 금융, 무역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도 외국인 투자와 성장하는 국내 시장에 힘입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라오스 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풍부한 문화유산, 역사적인 사찰, 그리고 놀라운 자연 경관은 점점 더 많은 국제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방비행 소개. 라오스에 오신다면 다음 장소들을 놓치지 마세요. 방비행. 구불구불한 강과 신비로운 동굴이 둘러싸인 석회암 카르스트 풍경을 탐험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방비행은 야외 활동 애호가들에게 천국으로 멋진 트레일을 따라 트레킹하고 맑은 물에서 카약을 타며 매혹적인 동굴 탐험을 제공합니다. 자연이 가장 원시적이고 매혹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항아리 평원, Plain of Jars. 광활하고 고요한 들판 가운데 수백 개의 거대한 돌 항아리가 신비롭게 놓여 있어 고고학자와 방문객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항아리 평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고고학적 수수께끼로 라오스의 미지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각 항아리는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이곳을 매혹과 명상의 장소로 만듭니다. Wat Phu, Wat Phishu. 참파싹. 마을 근처에 위치한 왓푸는 방문객들을 앙코르 이전 시대로 안내하는 고대 크메르 사찰입니다. 인상적인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이 사찰은 역사 수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평야에 숨막히는 정형을 선사합니다. 왓푸는 과거의 건축적 화려함을 증언하며 깊은 영성을 지닌 장소입니다. 그리고 비엔티안을 잊을 수 없습니다. 라오스의 수도에서 옛것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비엔티안은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인 장엄한 파탓 루앙 피아 타트 루앙과 같은 역사적인 사찰을 탐험하고 매력적인 식민지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파툭사이는 승리의 아치로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는 인상적인 기념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티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현지 음식입니다. 라오스의 수도는 독특한 맛과 신선한 재료를 결합한 인상적인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며
음식 애호가들에게 진정한 천국입니다. 이 요리의 풍요로움을 탐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밤 시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도시는 진정으로 활기를 띠고 맛있는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비엔티안의 밤 시장은 현지인과 관광객이 함께 모여 현지 별미를 경험하는 활기찬 만남의 장소입니다. 메콩강을 따라 위치한 비엔티안 밤 시장, 비엔티안의 나이트 마켓은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라오스 요리부터 국제적인 별미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다양한 노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로는 라오스의 국가 요리로 여겨지는 매콤한 고기 샐러드인 라브 랍, 달콤함, 짭짤함, 매콤함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린 파파야 샐러드인 탐막훈, 이러한 별미 외에도 라오스 사람들이 현지 재료로 변형한 프랑스 식민지의 유산인 유명한 캬오제 즙이 많고 풍미 가득한 소시지 인사이 우아사이 오와를 맛보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꼭 가봐야 할 미식 명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엔티안의 요리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인 오믈렛 아줌마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녀의 기술과 친절함으로 알려진 그녀는 진정한 현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붐비는 그녀의 노점은 야채, 고기, 향기로운 허브와 같은 다양한 신선한 재료로 채워진 오믈렛으로 유명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그녀는 오믈렛을 완벽하게 준비하며 단순한 요리를 요리의 예술작품으로 만듭니다. 오믈렛 아줌마의 인기는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덕분에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그녀의 노점에 들러 유명한 오믈렛을 맛보고 물론 이 길거리 음식 스타와 사진을 찍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환상적인 나라를 알고 싶다면 특히 미국에서 오는 경우라면 그곳의 생활비에 대해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의 경우 라오스 입국을 위해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그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신청하거나 여행 전에 라오스 영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30일 체류를 허용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숙박과 관련하여 라오스에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는 비용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비엔티안에서는 도심에 있는 1베드룸 아파트를 임대하는데 한 달에 $300에서 $500 사이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이 금액이 한 달에 약 $200에서 $350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은 위치와 제공되는 편의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 난방, 물, 쓰레기와 같은 기본 유틸리티 비용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평균적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이러한 유틸리티에 한 달에 약 $50에서 $100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인터넷은 계획과 속도에 따라 한 달에 약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이 멋진 나라를 통한 우리의 여정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한 달에 $1000 미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또 다른 아름다운 아시아 국가를 발견하고 싶다면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의 비디오를 시청해보세요. 이 환상적인 장소에 놀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